8월 25일 금요일 KTN 뉴스 주요 소식입니다. 국무부가 해외 공간의 학생 비자 심사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지침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민 점수제를 미국인들에게 적용할 경우 무려 98%가 탈락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2년 만에 가장 강력한 위력을 가진 허리케인 하비가 오늘 밤 텍사스 남부 해안 지역에 상륙합니다. 직장인 대부분이 한 달 월급으로 한 달 생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 오늘 주요 소식 잠시 후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가족 이민에 이른바 이민 점수제 적용 방침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런 이민 점수제를 미국인들에게 적용할 경우 무려 98%가 탈락한다고 합니다. 사실상 이민자들을 받지 않겠다는 의도가 드러난 셈입니다. 이민자들에게 일정 점수를 부여하고 기준에 부합하는 이민을 받아들이자는 것이 이민 점수제입니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이민 점수제를 일반 미국인에게 적용할 경우 최저 기준치를 통과하지 못하고 탈락하는 경우가 98%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상 합법적인 이민까지 차단하겠다는 조치로 여겨진다며 실행 불가능한 법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또 이민 점수제는 캐나다 메리트 포인트를 기반으로 한다면서 다만 캐나다는 취업 이민과 가족 이민을 동시에 수용하고 메리트 포인트까지 가미한 것이라고 밝히면서 기준 통과가 거의 불가능한 점수제는 이민 제도로서의 의미를 상실하는 것이라고 재차 지적했습니다. 12년 만에 가장 강력한 위력을 가진 허리케인 하비가 오늘 밤 텍사스 남부 해안 지역에 상륙합니다. 기상청은 지난 2005년 윌마 이후 가장 강력한 허리케인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스티븐 기자입니다. 연방기상청이 허리케인 하비가 텍사스 남부 해안가 지역에 상륙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텍사스 해안가에 허리케인이 상륙하는 것은 2008년 이후 9년 만입니다. 이에 따라 국립 허리케인 센터는 텍사스 남부 해안가 지역에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국립 허리케인 센터에 따르면 멕시코만 해상에 있던 열대 폭풍 하비가 텍사스 남쪽으로 올라오면서 시속 80마일의 강풍을 동반하며 허리케인으로 발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안전지역으로 대피하는 주민 차량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하판 등으로 창문을 막는 모습과 식료품을 추가로 구입하는 주민들이 늘고 있습니다. 한편 국립 허리케인 센터가 허리케인 하비가 내주 초 루이지애나를 통과할 것으로 예고하면서 루이지애나 인근 지역도 대비에 나서는 상황입니다. KTN 뉴스 스티븐입니다. 직장인 대부분이 한 달 월급으로 한 달 생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게다가 직장인 10명 중 7명은 빚까지 떠안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CNBC가 커리어빌더 조사 자료를 인용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미 직장인들의 상당수가 한 달 월급으로 한 달 동안 살아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직장인 78%가 이렇게 답했고 또 이들은 갚아야 할 빚까지 안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몰기지 융자를 제외한 다른 빚을 가지고 있는 경우로 고연봉자라 하더라도 연봉이 높지 않은 일반 직장인과 다를 바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소득 직장인들 중에서도 59%는 소득보다 지출이 더 많다고 답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해마다 렌트비와 생활비, 물가는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지만 임금 상승률은 이를 따라잡지 못한 데 있다고 커리어빌더는 분석했습니다. 퀴네 카운티 경찰이 미성년자 납치 미수 용의자를 공개 수배하는 한편 주민들의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보도에 스티븐 기자입니다. 퀴네 카운티 경찰이 10대 소녀 납치 미수 용의자를 공개 수배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용의자 23살 자메즈 맥클린은 월마트 비포드 매장에서 집까지 미행한 후 납치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9살 피해 여성은 WSB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수요일 밤 비포드 드라이브 소재 월마트에서 쇼핑을 마친 후 자신의 차 뒤에 있던 하얀색 BMW 한 대가 자신의 집까지 따라왔다고 밝혔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해당 차량을 인식하고는 있었으나 설마 자신을 따라오는 것으로는 생각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집에 도착하자 용의자는 집으로 들어가던 그녀를 뒤에서 붙잡아 해당 여성은 비명을 질렀다고 밝혔습니다. 비명 소리에 집에 있던 어머니가 밖으로 뛰어나왔으며 이를 본 용의자는 도주했습니다. 한편 귀네 카운티 경찰은 용의자가 6피트 크기의 체중은 약 165파운드라고 전하며 시민들의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KTN 뉴스 스티븐입니다. 리테일의 악몽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아마존 효과에 대한 반작용인데요. 백화점 줄폐점과 리테일점 폐점 규모가 당초 발표보다 더 커지고 있습니다. 온라인 상품 구입이 보편화되면서 오프라인 대형 백화점들이 줄폐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어스는 지난 2014년부터 대규모 폐점을 결정했지만 영업 손실을 극복하지 못하고 올 초까지 폐점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시어스 홀딩스는 올 초 56곳 폐점을 결정한 데 이어 추가로 20여 곳을 폐점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2분기 실적이 아쿠아일로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K마트 28개 매장을 추가 폐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현재까지 시어스는 백화점 86곳과 K마트 136곳 폐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한 사람이 수령하는 금액으로는 역대 최대 파워볼 당첨금의 주인공이 언론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주인공은 병원에서 근무하는 평범한 직장인이자 두 자녀의 엄마입니다. 스티븐 기자입니다. 미 복권 사상 역대 2위 당첨 액수로 관심을 받아온 파워볼 복권 당첨자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파워볼 복권 판매를 관장하는 멀티스테이트 복권위원회는 매사추세츠 치코빌에 있는 편의점에서 판매된 복권이 1등에 당첨됐다고 발표했습니다. 7억 5,870만 달러 잭팟의 주인공은 53살 마비스 완치크 씨로 밝혀졌습니다. 완치크 씨는 기자회견에서 복권 당첨을 확인한 후 자신이 근무해온 지역병원에 퇴사를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완치크 씨가 받게 될 당첨금은 전체로는 지난 1월 3명의 파워볼 당첨자에게 배분된 16억 달러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금액이지만 한 명의 복권 당첨자가 가져가는 금액 중에는 가장 많은 규모입니다. 한편 1등 당첨 복권 판매점에게도 5만 달러의 상금을 수여할 예정입니다. KTN 뉴스 스티븐입니다. 백인 우월주의 갱단에서 활동하다 흑인을 포함 2명을 살해한 백인 남성이 29년 수감 생활을 사형 집행으로 맞이하게 됐습니다. 20대 초반이던 1998년 플로리다 잭슨빌에서 흑인 남성을 포함 2명을 살해한 백인 우월주의 갱 조직원이 29년 수감 생활을 사형 집행으로 마감하게 됐습니다. 버지니아 샬롯츠빌 인종주의 유혈 사태 이후 유사 사건 수감자의 사형 집행 예고에 여론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플로리다주에 사형제가 재도입된 1976년 이후 흑인이 백인을 살해해 사형 집행이 된 경우는 모두 18차례 있었지만 반대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형 집행을 앞두고 있는 이 남성은 약물 주사 방식으로 플로리다 주 교정센터에서 형이 집행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텔레치론의 본부장 지미킴입니다. 저희 아틀란타 스토어가 벌써 1년이 됐습니다. 정말 오픈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 것 같았는데 무려 1년이 지났습니다. 너무 감사드리면서 저희들이 1주년 기념으로 정말 많은 제품들을 우리가 세일을 합니다. 자, 마사지 체어, 우리 지금 옆에 있는 볼트소, 템파페릭 여러 가지 제품을 저희들이 정말 좋은 가격과 48개월 무이자로 우리가 서포트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외에 많은 정말 소파 라인이 많이 생겼습니다. 1년 동안. 특히나 이 아틀란타 같은 경우에는 45,000 스퀘어피트니까 정말 저희 회사에서 가장 많은 아이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 4일 동안 금요일부터 월요일까지 저희가 빅 세일을 하니까 꼭 많은 분들 한번 오셔서 쇼핑을 해보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스페셜리 저희 많은 본사 직원들이 와 있기 때문에 4일 동안 오시면 좀 더 많은 페이버를 드리려고 노력을 할 거니까 꼭 한번 방문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날씨와 환율, 지역정보 게시판이 이어집니다. 제1은행에서 제공하는 환율 정보입니다. KTN 게시판은 맥도날드 제공으로 제작됩니다. 언제든지 간편하게 단 1불로 따뜻한 커피, 소다수, 스위트를 즐기세요. 내가 사랑하는 그것 맥도날드. KTN 방송에서는 8월 시험 방송 후 9월부터 본격적인 MBC 프로그램을 송출합니다. 따라서 공중파의 경우 47-4번은 MBC, 47-5번은 종합편성 채널로 편성해 시청자분들께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케 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시청 바랍니다. 애틀랜타 문학회에서는 제2회 애틀랜타 문학상을 공모합니다. 공모 분야는 시와 수필이며 주제는 자유입니다. 접수 마감은 8월 31일까지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770-365-611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매크로 연구소와 조지아텍 한국학생회가 공동으로 한국 시문학 영문 번역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404-488-666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시펙스와 브리지웨이 파이낸셜이 공동으로 주택 구입 관련 워크숍을 개최합니다. 등록비는 30불이며 당일 등록은 35불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770-936-096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아은행에서는 제3기 장학금 신청을 접수 중에 있습니다. 대상은 귀넷 카운티와 풀톤 카운티 그리고 디켓 카운티에 거주 중인 고등학교 11학년과 12학년 재학생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678-358-0800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방어 운전 교육이 다음과 같이 열립니다. 교육 이수자에게는 3년간 약 10%의 보험료 할인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에 관한 문의는 770-234-4800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혼다 모로그 조지아에서는 한인 세일즈 컨설턴트 3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678-643-456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지아 18기 두란노 아버지 학교가 오는 9월 9일부터 10일, 16일부터 17일 잔스크릭 한인교회에서 열립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404-519-239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코리아가 장학기금 마련을 위한 제4회 골프대회를 오는 9월 10일 실시합니다. 참가비는 $100이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404-895-490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농수특산물 상설 매장이 오는 9월 1일 개점합니다. 이에 관한 문의는 224-577-7777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KTN 게시판은 매주 수요일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한 문의는 770-497-0015로 하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이상으로 8월 25일 금요일 KTN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